자, 우리가 이제 자바의 기본 그 작성 규칙들,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이요. 작성 규칙들을 보고 이 규칙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할 때 내가 짠 코드를 배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키지를 구성한 후에 이거를 라이브러리화 한다. 까지 봤었고요. 자바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굉장히 많은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 기능들을 통칭 API라고 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임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본 작성 규칙 중에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네, 예외 처리가 지금 받아보신 PPT 1단원에 있는데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진행하기에는 분량도 많고 난이도도 좀 세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첫 교시로 이제 돌렸고요. 그럼 이제 이 자바 기본 API 라이브러리죠. 이 안에 있는 기능들 중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클래스도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클래스 안에 메서드도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직접 짤 필요가 없어져요. 있는 거 그냥 호출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클래스들은 우리가 임포트를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뭐 예제 하나가 그렇게 길게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고요. 코드 한 줄 한 줄이 그냥 다 따로 놀아요. 코드 한 줄이 그냥 주제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는 양으로 승부해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자, 자바 기본 API, 자바 프로그래머한테 제공되는 기본 기능들의 모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패키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패키지가 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형태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뭔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바 언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java.lang 패키지,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패키지고요. 이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는 자동으로 임포트 되니까 별도의 임포트 구문이 필요 없습니다. 임포트가 뭔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다 얘기했죠. 자, 그 중에 래퍼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애들이 있어요. 클래스 이름이 래퍼가 아니라 몇 개의 클래스를 묶어서 부르는 별명이에요.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응되는 클래스들이에요. 자바 기본 데이터 타입 8가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루트, 더블, 불린. 걔네들하고 1대1로 대응되는 클래스들이에요. 주요 기능은 문자를 실제 데이터 타입 변수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래퍼 클래스가 굉장히 역할이 컸거든요. 옛날 자바를 보면, 제가 자바를 처음 했던 게 자바 1.2 때부터 자바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int a는 10, int b equal 20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a 더하기 b 이런 걸 마음대로 못했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객체 지향이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int에 대응되는 인티저라는 클래스로 바꿔. 여기다 a를 줘요. 그리고 인티저 타입의 b1은 new integer b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a1.add b1
이런 식으로 해야만 덧셈이 가능했었어요. 이게 정확한 코드는 아니에요.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무조건 객체를 들먹여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이 래퍼 클래스들은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이랑 호환을 많이 시키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다 탈화해버렸다라고 봐도 돼요. 그럼 남아있는 기능 중에 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의미 있는 기능이 뭐냐? 스트링 타입의 K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1, 2, 3, 4, 5라고 하는 문자열을 갖고 있죠. 그러면 K 더하기 1, 2, 3이라고 하면 문자열과 숫자의 덧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결을 해버리죠. 1, 2, 3, 4, 5, 1, 2, 3이 된다고요. 자, 인티저 클래스가 갖고 있는 객체 안 만들고 바로 접근하죠. 인티저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지 않고 직접 접근해요. 그러면 얘가 스테이틱 메서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테이틱 메서드인 펄스 인트라는 메서드는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줬을 때 실제 정수로 바꿔서 리턴해요. 쉽게 말하면 따옴표를 벗겨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요 J가 문자열 1, 2, 3, 4, 5가 K였는데 이게 그냥 1, 2, 3, 4, 5가 돼요. 따옴표를 벗겨내는 거죠. 그럼 여기다 1, 2, 3을 더하면 그러면 1, 2, 4, 6, 8로 덧셈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할 때 숫자를 입력받고 싶으면 그 next int 쓰고 문자열을 입력받고 싶으면 next line 쓰죠. 근데 웹이나 일반적인 앱, 모바일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내용은 문자열 취급돼요. 그러니까 금액 1 입력, 금액 2 입력 해서 뒤에 이체하기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5,000원이라고 입력하고 여기다가 5,000원이라고 입력하면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더해버리면 여러분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요. 대형 사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용자 입력값을 실제로 연산하기 위해선 이 메서드가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래퍼 클래스 종류. 기본 데이터 타입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면 돼요. 예외의 사항이 int는 인티저로 바뀌고요. 차는 캐릭터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그냥 첫 글자만 다 대문자로 바꿔주면 돼요. 자, 이 클래스들이 갖고 있는 바이트는 팔스 바이트, 쇼트는 요거 오타예요. 팔스 롱, 인티저는 팔스 인트, 롱은 팔스 롱, 플루트는 팔스 더블, 팔스 플루트, 팔스 더블, 팔스 불린. 이렇게 바꾸면 문자열로 감싸져 있는 내용을 얘는 팔스 플루트나 팔스 더블로 바꿔야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턴해준다. 근데 만약에 인티저.팔스 인트에다가 A라는 문자열을 주면은 얘는 따옴표 벗겼을 때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에러 납니다. 캐릭터 타입은 지원되지 않아요. 차 타입은. 왜냐? 차 타입은 그 자체가 아스키 코드랑 호환돼서 그 자체가 숫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형변환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래퍼 클래스는 문자열을 실제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int 타입의 넘버 100이고요. 얘를 인티저 객체에다 대입해요. 기본 데이터 타입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뉴도 필요 없어요.
이 클래스의 객체는. 그냥 대입하면 돼.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인티저 타입의 A는 new 인티저 1, 2, 3 이렇게 만들면 취소선이 가요.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뭐 public static void hello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hello를 호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다가 %골뱅이 duplicated라고 넣으면은 지금 여기서 안 가네. 이 duplicate라고 하는 옵션을 넣으면은 여기에 취소선이 가요. 이 duplicated라는 게 뭐냐면은 다음 버전에 없어질 거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인티저라고 만드는 게 작동은 하는데 이 코드를 그냥 쓰면 여기에서 취소선이 갑니다. 그게 다음 버전부터 이게 사라질 거라고 미리 예고해 놓는 거예요. 자, 출력할 때도 분명히 클래스 타입의 객체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2로 출력이 돼요. 자, A가 인티저라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이 클래스 그냥 자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 데이터 타입하고 덧셈하면 더하기가 돼요. 자, A는 넘버를 넣었으니까 100이죠. C도 100이죠. 그럼 여기서 200 출력 되겠죠. 래퍼 클래스의 의의는 따옴표로 감싸진 애들 S1과 S2예요. 이거를 각각 적절한 클래스의 parse 뭐뭐뭐 요 기능으로 변환을 했을 때 문자열을 실제 대응되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환된 애들은 일반 변수랑 똑같이 연산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 parse 뭐뭐뭐 이 시작되는 요 기능은 사용자 입력값 처리할 때 반드시 써야 돼요. 웹사이트에서 나이 입력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안 적어주면은 문자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제부터 기능이 예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냥 원래 있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다자자 정리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에서 되게 잘했던 친구들이 뒷부분 갈수록 뒤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외우는 걸 잘 못하는 경우예요. 반대로 지금 이거 작성하면서 요 예제 작성하면서 상속인이 은닉인이 그런 거 1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완성품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정작 쓰는 데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조금 힘들어 했어도 뒷부분에서 외우는 것만 잘하면은 뒷부분에서 확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전공생 버프가 슬슬 끝날 시기가 와요. 자, 그 다음 매스 클래스입니다. 자바.len 패키지 안에 있는 매스 클래스인데요. 얘 되게 흉악한 클래스예요. 이름만 보면 딱 나오죠. 이 클래스는요, 수학적 연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들어있는 메서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뭐 이런 거예요. 지수, 로그 막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런 흉측한 거는 우리 수업에서 언급하지 말자고. 중학교 수준을 넘어가는 수학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자, 얘도 모든 메서드가 스테이틱이기 때문에 객체를 따로 만들 필요 없고요. 몇 가지 좀 쉬운 기능들만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아름아름 쓸 수 있는 기능들만 가져왔습니다. math.max
최대값, 맥시멈을 리턴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두 개 중에서 더 큰 걸 리턴해줘요. 자, int a가 있고 5가 있고요. int b가 있을 때 둘 중에 더 큰 거를 출력하라라고 하면은 if a가 b보다 크다면 a를 출력하고 else b를 출력해라.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코드야. 근데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int c는 mass a, b 이렇게 파라미터 두 개 주면은 둘 중에 큰 게 c에 리턴돼요. mass.min, 미니멈 둘 중에 작은 값을 리턴합니다. mass.abs 절대값을 리턴합니다.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절대값은 앞뒤에 짝대기 넣죠? 그러면은 둘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전부 플러스로 바꾼 건데 이것도 절대값 만들려고 하면 if a가 0보다 작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음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거 하나 호출하면 된다고. mass.round 소수점 반올림합니다. mass.random 0하고 1 사이의 랜덤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얘는 호출할 때마다 값이 계속 바뀌어요. 여태까지 내용은 어려워서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내용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암기라서. 자, 얘가 리턴하는 게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매번 0. 몇몇몇몇, 0. 몇몇 이렇게 나와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랜덤 값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원하는 범위 안에서 랜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숫자 값 두 개를 줬을 때 작은 거와 큰 값을 줬을 때 mass.random에서 max 마이너스 min 플러스 1 이거를 랜덤에 곱한 다음에 정수로 바꾸고 다시 최소값을 더하면 요 두 숫자 사이의 범위로 랜덤 값이 조절된대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저도 대학교 때 검색 진짜 열심히 해서 찾아낸 다음에 지금 한 20 몇 년째 보관하고 있는 함수예요. 예전에 술자리에서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게 왜 그런지 설명 들은 적이 있는데 술자리다 보니까 듣고 까먹었어요. 별로 기억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잘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내 외장하드에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자, mass 기본 기능입니다. mass.max 100하고 9999예요. 그럼 얘가 리턴 되겠죠. 큰 값이니까. mass.min이에요. 100하고 9999 중에 100 리턴 되겠죠. mass.abs 마이너스 234를 줘요. 그럼 리턴 되는 건 얼마? 234. 자, mass.round 3.12345를 줘요. 소수점 반올림이에요. 그럼 1에서 반올림하면 그냥 버리죠. 그러면 3 되죠. mass.random 0. 몇몇몇 나옵니다.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kr.hosem.helper.utilhelper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앞에 요 두 개 단어는 요거 이제 제 기준으로 지정한 건데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뭔가 패키지 이름을 좀 의미 있게 쓰고 싶으시면 요건 바꾸셔도 돼요. 뒤에 헬퍼라는 이름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패키지를 생성하라는 얘기는 kr이라는 폴더 만들고 그 안에 호셈이라는 폴더 만들고 그 안에 헬퍼라는 폴더를 만들라는 거죠. 그 폴더 안에 utilhelper라는 클래스를 넣는 거고 싱글통 객체로 준비합니다. 싱글통 객체 만들 때는 이 코드 저번에 실습했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클래스 이름만 맞춰서 바꿔주면 돼요. 생성자는 은닉을 합니다. 그래야 뉴를 사용하지 못하죠. 이게 싱글톤을 만드는 목적이니까요. 지금 이 utilhelper가 특별히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가 없죠. 그러면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도 java.lang 패키지 안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생성자에서 상속받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를 호출하는 거는 오브젝트의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거든요. 기본 생성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용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쓰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한 코드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랜덤 메소드를 정의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코드를 잘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랜덤 값 쓸 때 이 수식은 기억 못해도 돼요. 그냥 utilhelper.getInstance.random 하면서 최소값, 최대값만 주면 여기서 알아서 계산해서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를, 나만의 코드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실무에 투입됐을 때 이런 거부터 일단 복사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매 수업마다, 매일 하지는 않을 텐데 수업마다 이 헬퍼라는 패키지 안에 클래스들이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두 번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똑같은 내용 또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굳이 깊게 알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깊게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웹사이트를 만들려면은 꼭 써야 되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이 헬퍼라는 이름의 패키지에다가 차곡차곡 누적해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쌓이는 클래스들을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으로 그대로 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퍼 패키지 안에 있는 거는 실습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셔야 돼요. 나중에 스프링 가면 자, 옛날에 했던 파일 그냥 복사해 오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없으면 큰일 나요. 진도 못 나가요. 자, 이 헬퍼 패키지들은요, 애당초 처음에 수업용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업무할 때 쓰는 코드들이에요. 그거를 조금 그나마 난이도 쉽게 조금 각색을 한 거지, 원래는 실제 제가 업무할 때 쓰는 코드라서 나중에 가면 상당히 난이도 높은 코드도 나와요. 뭐 자바는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외주 개발을 했었던 사이트 코드거든요. 네, 뭐 이렇게 생긴 사이트예요. 하고 모바일 버전 따로 안 만들고 이제 작은 해상도에서 이제 알아서 UI가 바뀝니다. 디자인이 알아서 바뀌죠. 나중에 우리도 할 거예요. 이제 특허 기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 코드가 요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헬퍼라고 하는 폴더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의 이제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utilhelper라고 있죠. 이거는 자바는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버전인데, 저는 이 무슨 헬퍼라고 만들어 놓은 이 코드들을 제가 다루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버전으로 다 포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건 간에 내 헬퍼는 기능이 다 똑같아. 이거 없으면 저도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왜냐면 이 헬퍼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진짜 구글링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음에 프로젝트 할 때 이 헬퍼들 다 복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메인으로 쓰는 헬퍼들은 거의 벌써 한 중간에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어서 한 15년 이상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꾸고 있는 코드들이에요. 저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자, util_get_instance라고 처럼 객체 리턴 해주죠.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랜덤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0에서 9 사이의 랜덤 값이 정수로 만들어져서 리턴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자, 빈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요. 6번 반복을 합니다. 6번 반복을 하면서 랜덤 숫자를 하나 뽑아요. 5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거를 미리 준비한 문자열에 합산을 해요. 근데 문자열 더하기 숫자 5면은 문자열 더하기 숫자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문자열 5가 되죠. 다음번 반복을 할 때 이번엔 7이었다고 치죠. 그럼 문자열 5에다가 숫자 7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기가 되나? 연결이 되죠. 그 다음 랜덤에서는 3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또 합산을 하니까 5, 7 더하기 3이면은 문자열 더하기 숫자니까 5, 7,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문자열로 시작하면 반복을 하는 와중에 덧셈이 아니라 연결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숫자값 6개를 담고 있는 문자열이 되겠죠. 이거를 문자로 쏘건 카톡으로 쏘건 이메일로 쏘건 하면 돼요. 그러면 6자리를 만들면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6자리니까 1, 0, 0, 0, 0, 0부터 하나 빼야지. 9, 9, 9, 9, 9, 9 사이에 랜덤 값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연속된 숫자가 나올 확률이 너무 커요. 2, 2, 1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자릿수별로 중복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릿수마다 따로 뽑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증번호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숫자로 인증번호 만드는 건 쉬워요. 4자리면은 반복 4까지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하실 때 실제로 문자로 쏘거나 카톡으로 보내는 거는 못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왜냐면은 툭 까놓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문자 보낼 수 있는 회사 3군데밖에 없어요. SK텔레콤, KT U+. 그렇잖아요. 카톡 보낼 수 있는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어. 카카오. 그러면 그 기능을 되게 많은 웹사이트들이 탑재하고 있는데 그 웹사이트들이 전부 만약 카톡 보내기라고 하면 카카오하고 전부 업무 조인을 맺느냐, 그걸 누가 다 해? 그 많은 회사랑. 그래서 걔네가 그 업무 계약을 대신하는 대행업체들을 둬요. 하청을 줘요. 그래서 몇몇 밑에 있는 그 하청업체들하고 일반 웹사이트들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러면 카톡 발송 혹은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줍니다. 그럼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객체 만들어서 호출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돈 나가고요. 건당 얼마 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 인증 번호 받기 하면은 다 거기서 돈 부담하는 거야. 심심하면 거기서 새로 고침 계속 눌러봐봐요. 걔네가 그 비용 다 부담하니까. 문제는요,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을 안 해줘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정하시고 싶으면은 저 길 건너가면 서초세무서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 등록해 오시면 돼요. 그럼 계약금 걸면 해줘요. 자, 같은 스타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할 때 제일 많이 권장하는 게 쇼핑몰인데 실제 결제 기능은 구현을 못해요.
결제 기능도 일반 개인한테는 계약을 안 해줘요. 그리고 왜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할 때 보면은 결제창은 거의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쵸? 다날이라든지 KCP라든지 몇 군데 안 되죠. 그거 이제 피지사라고 하는데,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줄여서 이제 피지사라고 하는데, 걔네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피지사 뒤에는 수많은 금융사들이 있잖아요. 이건 또 실제로 돈이 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나는 그냥 다날한테 나랑 계약해 주세요, 우리 회사랑 계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뒤에 있는 금융사들이 다 검수를 해요. 이 사이트를 허가해 줘도 되는 사이트인지. 은행들이 한번 다 들어와 봐요. 그래서 결제는 사이트 다 완성하고 마지막에 붙여야 돼요. 검수할 대상이 없으면 계약 신청을 못 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제랑 문자, 카톡 발송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 이메일 발송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메일 발송하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실습 예제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요 예제 들으면서 나는 상속, 은닉성, 다형성, 생성자, 인터페이스 이런 거 떠올렸다. 있어요? 뭐 나와야 떠올리지. 이제부터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용이 정리가 안 됐으면 일단 앞으로의 내용에 집중하세요. 뒤에 거는 천천히 따라와도 돼.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활용될 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할 거니까 그때그때 되짚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요거까지 할게요.